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치는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또 이제 너무 지나치게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혹시 경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일부 투자자들은 하기 시작했다. 이게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멘트들이 나오는지 이거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3주 만에 순매수 전환한 건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뚜렷하게 주도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코스피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고, 코스닥도 역시 뭐 순환매하는,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순환매 도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그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중국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약간 좀 속도 조절하는 정도였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소폭 올라가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미국 주요 종목들 중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주요 빅테크 종목군들, 뭐 애플, 알파벳, 뭐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이거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빅테크는 순환매 돌고, 그러니까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주간으로는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4주 연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뉴스들을 보면 일단 9월 F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 그 근거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워낙 부진하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금리는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금리는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죠. 근데 이제 유럽 재정 위기는 한동안 이제 불거졌다가 그 ECB 총재가 IMF 자금 투입할 정도는 아니야,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유럽 재정 이야기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변수로는 뭐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문제, 다음에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부과한 게 과연 합법적인 거냐. 1심, 2심에서 이제 위법으로 됐는데, 저기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여론전이 만들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련해서 이런저런 막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어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점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CPI가 예상치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예상치 조금 아래로 나와주면 더 좋고,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금리 올해 연말까지 3번 내리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CPI가 높게 나오면 한 번 금리 내리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좀 낮게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특징이 빅테크가 순환매 돌았잖아요. 막 알파벳, 애플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급등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급등하고, 동시에는 안 올라가고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빅테크를 일제히 동시에 끌어올릴 만한 자금 집중이 이제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분산되는, 빅테크 한두 개 올리고 나머지는 분산되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이냐, 경기 둔화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거를 볼 거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안 좋게 나오면 금리나 기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안 좋게 나오면 그거 자체를 경기 둔화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비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는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좀 커질 것 같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 지표를 보면 구인 건수 계속 줄어들고 있죠. 구인 건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사람을 뽑을 겁니다라고 이제 공고내는 구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ADP 민간 고용도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비농업 일자리도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할 때 주간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나오는데, 요일 바꿔가면서. 근데 보통 하나 정도는 튀고 두 개는 같은 방향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일제히 다 같은 방향이라서 고용은 그냥 핑계 댈 거 없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제가 그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정부 고용이 정부에서 해고가 늘어나가지고 7주 연속
정부 부분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해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비농업 일자리 감소하는 거는 조금 주춤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문제고, 지금 어쨌든 고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뚝 떨어지고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은 100%입니다. 100%. 예, 100%인데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러니까 0.25가 92, 0.50도 나왔습니다. 0.50도 한때 10% 넘어가기도 했다가 지금 8% 됐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아예 확정이 됐고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앞으로 계속 9월 17일에도 하고 10월 29일에도 하고 12월 10일에도 할 거다. 그래서 세 차례 전부 다 올해 남은 FOMC가 세 번인데 세 번 내리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은 이제 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이제 동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게 하나가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원래 금리가 높을 때는 대형주를 선호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벌잖아요. 얘네들은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는 그런 기업이고 또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자금이 쭉 집중이 되는데,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니까 대형주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일에는 그 알파벳하고 이제 애플이 유난하게 올라갔고, 4일에는 아마존이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5일에는 브로드컴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일마다 빅테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빅테크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애플하고 테슬라 빼고 나머지 가고 뭐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안에서 한두 종목만 선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나쁘게 보면 시장에 돈이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자금 동향 보면 시장에 돈이 없는 것 같진 않고, 이제 그거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도 이제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런 기업들을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조금 자금이 분산되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은근하게 올라가요. 예, 로키드 마틴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JP 모건은 최근 들어서 좀 꺾이는, 이게 이제 경기 걱정을 반영한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걱정되면 아무래도 대출이 줄어들거나 또는 기존 대출의 원금 회수가 덜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주가 좀 빠지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계속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은근히 흘러내리더니 급기야는 지금 51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2달러를 좀 단계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적 발표하면 좀 매물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주 정도에 좀 돌린, 지금 4주째 흘러내리고 있어서, 물론 이제 예전에 5주까지 빠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강세 보일 때는 4주가 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에 좀 돌리는 모습을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8월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일본, 대만, 미국, 우리나라 순서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9월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다른 나라들보다 좀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씩 이제 뭐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8월에는 우리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근데 9월 들어서는 우리 증시 페이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는 가고 있다. 근데 뭐 저래 봐야 뭐 상승폭이 뭐 엄청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철저하게 소외되다가 조금 나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분 차트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완만하게, 근데 너무 튀게 올라가면 딱 찍어 눌러서 요 정도 각도로 뭐 하루에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예, 그 정도 올라가게 완만하게 지난주에 속도 조절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월간으로 보면, 월간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에서 2달 연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거는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하필 공교롭게도 지금 9월이라서 9월에는 시장이 안 좋다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제 테스트하긴 더 잘 됐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플러스로 뭐 이제 아직 9월 초라서 더 봐야겠지만, 사실 투자자들은 강세로 이어지다가 2달 연속 빠지면 시장이 끝난 걸로 해석하는 투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떻게든 계속해서 좀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볼 거냐. 예, 그냥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는 예방적인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 증시가 올라갈 거고, 미국의 경기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수출이 어렵겠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그런 어떤 프레임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코스닥은 이제 중요한 자리죠.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던 상단에 지금 걸터 있어서 이번 주에 만약에 820을 넘어가면 이제 코스닥은 완전히 고점과 저점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위치라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일단 주초에 플러스만 내놓으면 돼요. 플러스만 내놓으면 좀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사실 분기 차트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분기 차트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 차트에서 중요한 게 요 흐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분기선 깨졌다가 올라오면 웬만하면 20분기선은 넘어가거든요. 깨지고 올라오면 20분기선 넘어갔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850 이상까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뭐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는 알 수는 없어도 추이로 올 때는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왕이면 이번 달에 밀어붙여주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위치라서 이 저항대에서 코스닥이 이번 주에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 구도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형주 지수가 최근에 거의 뭐 고점, 연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서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 코스닥 쪽에 조금 돈이 도나?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탁금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중형주 그룹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쪽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종목 장세를 좀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코스닥 쪽에 긍정적인 신호는 나오는데 근데 주초에 돌파를 못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서 코스닥은 이제 주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에서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도해가지고 혹시 매도가 본격적으로 커지는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매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매수로 들어왔고 그 일주일에 이제 3일 매수. 근데 이게 너무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계적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보통 외국인들 매수 페이스 들어올 때 순매수 기준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수하는지 여부인데 딱 3일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코스닥 지금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매수하고 코스피도 매수하고 이런 흐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사는 종목 보니까 외국인들 일단 하이닉스 그러니까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최근에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방산,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매도는 이제 하나오션을 지난주 유난히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많이 나온 종목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올릭스가 이제 순매수 1위고 이제 알테오젠 이렇게 일단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일부 좀 상단 밑으로 더 깔아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별로 보면 지난주에 알테오젠, 그러니까 제약 쪽이 좀 강하게 올라갔고 로봇주는 요일마다 조금 분산이 됐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 조선 부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종목별로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좀 예를 들어서 뭐 유니셈 이런 종목들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종목도 있고 조금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양봉이에요. 네, 지금 8월 마지막 날부터 시작해서 9월 모든 거래일이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패턴을 되게 잘 연구해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부터 뭐 고점, 다음에 이제 저점 요 패턴 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알테오젠으로 볼 때 대형주 가지고 굴리는 애들이 아마 저 정도에서 고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 근처에서 고점이 나오는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저점 부근도 거의 이 근처에서 저점이 나오는 부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패턴으로 간다라면 이번 주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돌려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PSK 홀딩스라든가 유니셈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다만 이것도 굉장히 낙폭이 컸던 올해 들어서 피크 대비 저점이 반토막 났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점 대비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씩 돌리는 시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추세가 되는지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가 이제 그 한알령 관련해서 뭔가 좀 안 좋은 뭐가 있나 보다라는 걱정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엔터, 화장품, 뭐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묶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터주가 이제 그런 걸 계속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뭐 엔터를 비롯해서 중국 소비 관련된 왜냐면 이제 중국이 최근에 경기 부양하고 해가지고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걸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로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주에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이제 소폭 올라간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제가 이렇게도 적었도,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게 보통 빠졌던 종목이 올라가서 첫 번째 조정 나올 때 조정 사이클에서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에서 커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딱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돌려서 다행히고 61선까지 돌파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착까지 가는지. 왜냐면 고점이 역시 낮아질 수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이제 28만 원을 넘어가면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추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가 됐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너무 껌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좀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초에 좀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있죠. 근데 주가가 지금 계속 횡보. 2주 동안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시황상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하나오션이 좀 튀게 많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는데 21선에서는 버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1선에서 보면 빨간색 21선에서는 이제 밀렸다가도 튕겨 올리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예 그냥 종가로 떨어지고 한 3일 머물게 되면 이제 조선업종에 어떤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그 다음에 증권업종은 움직임이 없지만 이번 주에 혹시라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지.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소영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언론사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9월 초에 어떤 좀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이번 주 혹시 뭐가 좀 나오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업종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주회사도 마찬가지고 요건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변수들을 정리를 해보면 리스크 측면에서는 혹시 이제 유럽의 재정 문제가 나오는지, 근데 이게 지금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하고 엮어버리면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재정 문제? 근데 유럽은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이 혹시라도 경기 둔화인데 금리 인하 한 번밖에 못한다. 이래버리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대 요인은 금리 인하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이 혹시라도 멘트가 나오게 되는지 요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정상으로는 이제 미국의 CPI 8월 물가지표 나오는데 예상은 전년 대비 2.9, 근원은 3.1인데 가장 베스트한 건 2.8, 3.0이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12월까지 금리 내리 3번 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린다라는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는데,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제때하기가 어려워져서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쪽으로 재료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9월에 순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는 데다가 코스닥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지, 코스닥 종목 장세가 조금 진행이 될 조짐이 있어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없어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예탁금을 끌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건 예측이고 예탁금은 없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외국인 기관의 종목 주도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피 자체는 2개월째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2개월이면 웬만하면 박스권 마무리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 하필이면 또 동시반기가 있어서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박스권, 그 다음에 코스닥은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이 두 가지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이게 나름은 또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이번 주 어떻게든 플러스 내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일단 금리나 관련된 수혜주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한다 그럼 제약바이오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미국 증시에서 강세 보이는 업종, 예를 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강했는데, 사실 마이크론이 강한 이유가 우리도 강한 이유가 되느냐, 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어떤 생산 차질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라서
그게 우리나라에 좋은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또 물음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책, 우리나라에서 뭐 AI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지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류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준금리 내린다고 하니까 역대 미국의 그 기준금리하고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을 좀 봤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초기에는 시장이 빠져요. 저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할 때 보통은 경기가 되게 나빠져서, 예, 뭐, 리먼 사태 터졌거나, 코로나 터졌거나, 그때 금리 인하했잖아요. 그때 시장이 빠졌거든요. 예, 왜냐면 그때는 뭐 금리 인하를, 시장이 폭락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 거라서, 금리 인하를 해서 증시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타격을 줄 만한 경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사례가 있죠. 금리 인하할 때 시장이 올라갔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실제로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 인하했던 게 역대 이제 미국에서 4차례 있었습니다. 87년, 95년, 98년,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때가 그때 당시에 경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미중 무역 전쟁 이제 벌어진다 하면서 7월 30일에 첫 번째 금리 인하, 9월 18일과 10월 30일에 두 번째 금리 인하,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 금리 인하 딱 되고 처음에 증시가 하락했어요. 근데 저 때 이제 하락했을 때 뉴스들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예, 그게 메인 뉴스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무역 갈등 지나고 나서 금리 인하 막 하고 하니까, 무역 갈등이 있어서 미국 경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결국에는 제법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예방적 차원. 예, 그러니까 보험적 이제 인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리 인하면 초기에는 잠깐 좀 빠지는데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예,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 프레임을 뭐로 몰고 갈 거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이냐, 아니면 이미 경기가 나빠졌다. 그래서 그냥 경기 나빠진 거를 반영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 확률 추이거든요. 근데 이미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건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70% 위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정도는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거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서 확정된 거 이미 주가는 올라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꺾어놓자. 그러니까 이런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막연한 금리 인하 자체가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 매도 물량 소화하고 나서 이게 정말 예방적 차원의 금리 인하라면 증시는 다시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면 이제 그때는 좀 시장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월요일 다시 방송에서 좀 다음 방송에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제가 그 고릴라 리서치 관련한 어떤 또 홍보 PPL을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한 3일 정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